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지식 다큐멘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의 제국이 있습니다. 역사책이나 박물관에 기록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움직이며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막대한 부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국에는 군대도 국기도 없습니다.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의 금융현실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이 통제하는 것은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부채를 청산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며 대부분의 정부 고위 관료조차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지하 금고에 잠들어 있는 바로 그 금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80년간 도난당하고 숨겨지고 또 세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으로 세워진 제국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이 제국의 존재를 몰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가진 힘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돈과 저축, 당신의 모든 금융적 미래가 그 어떤 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그 어떤 법도 따르지 않으며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움직이는 한 조직에 의해 조종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금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돈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스위스 바젤의 한 건물에서 출발합니다. 첸트랄반 플라츠 2번가. 유럽의 여느 사무용 건물처럼 보이는 평범한 18층짜리 타워입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눈에 띄지 않는 외관. 수천 번 그 앞을 지나쳐도 아무런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할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세계 경제에 행사하는 조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2달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비밀회의를 위해 이곳 바제르로 모여듭니다. 언론도 공개된 회의록도 그 어떤 외부의 감시도 없습니다. 미 연준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영란은행 총재, 일본은행 총재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이 건물에 모여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 외환 위기를 관리하며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금이 있습니다. BIS는 단순히 통화만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각국의 공식 보유고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을 대신해 금을 보관하고 국가 간의 금 거래를 중개하며 국제거래를 금으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1930년부터 어떤 단일 정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수행해왔습니다. BIS는 본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곧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중의 눈을 피해 금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거래소,
즉금 거래의 청산소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BIS는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전쟁 중인 나치 독일과 연합국 사이의 금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도시가 폭격으로 폐허가 되는 동안에도 양측의 중앙은행가들은 BIS를 통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을 거래하고 계좌를 정산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 그 자체보다 금융 시스템의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백히 기록된 역사입니다. BIS는 나치가 점령국에서 약탈한 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점령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치가 강탈할 수 있었던 모든 이들로부터 빼앗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BIS는 그 피 묻은 금을 세탁하고 합법화하여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BIS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BIS는 보호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주요 강대국이 BIS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을 옮기고 통화를 관리하며 대중의 감시 없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BIS는 살아남았고 그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제 이 금의 제국이 진정으로 탄생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전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심장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보증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그들의 금 보유고를 BIS와 미 연준의 조율하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미국이 켄터키주의 포트녹스를 비롯한 몇몇 금고에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진실은 그 금의 막대한 양이 BIS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안전한 보관과 거래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의 금을 BIS에 예치했습니다. 계좌를 정산할 때마다 무거운 금괴를 배에 실어 대양을 건너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BIS 시스템 안에 두고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부상의 기록만으로 금을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결코 볼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금 시장에 숨겨진 층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가격, 수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들에게 막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금을 통제할 수 있다면 금의 가격과 공급, 나아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금의 역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우주 개발 경쟁,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즉,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서서히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공식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였지만 시장에서 실제 현물금을 사려는 가격은 40달러, 45달러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식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각국은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을 내놓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바로 그 세계 금융 시스템과 그 안의 금이 우리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규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1961년 이기를 느낀 중앙은행들은 런던 골드풀을 결성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8개국이 금 가격을 조작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이들은 동시에 시장에 금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35 근처로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가격 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은 런던의 영란은행을 통해 실행되고 바젤의 BIS를 통해 조율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어치의 금이 중앙은행 금고에서 빠져나가 개인의 손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공식 가격은 $35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러가 여전히 실물 가치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진짜 금을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금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나라가 이들의 허세를 간파하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965년 그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여 파리로 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군함을 대서양 건너 뉴욕 연준으로 본의 금괴를 직접 회수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지켜봤습니다. 독일이 뒤따르기 시작했고 스위스도 동참했습니다. 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런던 골드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68년 골드풀은 붕괴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금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폭등했고 브레튼우즈 시스템 전체가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 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담보 없이 오직 국가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명목화폐가 되었고 금은 공식적으로 화폐 시스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금은 결코 시스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수천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IS는 여전히 그 금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금을 거래하고 특정 국제 계좌를 정산하는 데 금을 사용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더 이상 그 사실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인 유물에 불과하다고 오직 편집증적인 사람들만 사는 애완용 돌멩이 같은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금이 그렇게 무관하다면 왜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비축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약 3,000톤, IMF도 약 3,0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약 2,000톤을 보고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하여 현재 2,000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와 기관들은 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금을 보유하고 철저히 지키며 결코 전부 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궁극의 준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통화가 붕괴하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금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트녹스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금 보유고의 대부분인 4,000톤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켄터키주에 위치한 이 금고는 미 육군에 의해 보호받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금을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포트녹스에 대한 마지막 공식적인 대중감사는 1953년,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은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를 요청하고 회계 감사관들이 접근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편집증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저질러온 역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들은 7년 동안 비밀리에 금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달러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것입니다. 포트녹스의 금은 설령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온전히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BIS 네트워크나 다른 중앙은행에 임대되었거나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금괴는 물리적으로 켄터키에 있지만 그 소유권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 미국은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는 깨끗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침묵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제국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BIS는 알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바젤에 모이는 중앙은행가들은 금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금의 제국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격을 조작하고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금 가격은 종이금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억눌려 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금 거래는 실물 금괴나 금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 계약, 상장 지수펀드, 파생 상품과 같은 서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진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이금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존재하는 실물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실물금 1온스당 100개가 넘는 종이 증서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종이금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실물 인출을 요구한다면 시스템은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만큼의 실물 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의 신호를 보내려 할 때 JP모건이나 HSBC 같은 거대 은행들은 선물 시장에 막대한 양의 종이 금을 쏟아붓습니다. 단 한 개의 금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서류상의 공급이 넘쳐나면서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신호가 전달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달러는 괜찮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조작은 여러 차례 문서로 확인되었고
은행들은 금 시장 조작 혐의로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은 계속됩니다. 명목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중앙은행 간의 실물금 흐름을 조율하고 관리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IS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은 금이 구시대의 유물이며 비이성적인 투자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관들, 즉 BIS, 중앙은행, 억만장자들은 모두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년 만에 600톤을 추가했고 중국은 20년간 진짜 수치를 숨기며 금을 매입해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96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금의 순매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집증 때문이 아닙니다. 종이 화폐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결코 상환될 수 없다는 것을, 통화가 가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리셋될 때,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여전히 존중받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자산, 역사상 모든 통화 붕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금의 제국은 단순히 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명목화폐에 대한 믿음을 잃고 금으로 몰려든다면 금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한정 돈을 찍어내 지출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부채와 레버리지 위에 세워진 금융 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금이 무관하다고 설득해야만 합니다. 통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진실의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역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건전한 화폐를 버리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며 종이 약속에 의존했던 모든 제국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로마, 스페인, 영국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살아남은 자산은 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얻어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 시장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는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조작되며 통제됩니다. 당신이 보는 가격은 진짜 가격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격입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용하고 보유하고 거래합니다. 그들은 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부터 숨겼을 뿐입니다. 셋째, BIS는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입니다. 그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전 세계 통화 정책을 조율합니다. 시스템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바젤을 보십시오. 넷째, 종이금 시장은 카드집과 같습니다. 아무도 실물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작동하지만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진짜 금을 요구하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하고 실물 금의 가격은 종이 약속과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금의 제국이 그토록 열심히 금의 가치를 억누르고 조롱하며 당신을 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실 자체가 금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자산임을 드러냅니다. 금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희소하며 결코 인쇄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금을 보유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 밖에 있는 무언가, 그들이 평가절하할 수 없는 무언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금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숨겨진 금의 제국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존재를 알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종이를 믿고 은행을 믿고 시스템을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이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때 남는 것은 금입니다. 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보유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종이 화폐는 죽고 금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할 때 자신의 부를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당신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것입니다.